들이 쓴 겁니다. 제재한데 북학의 참뜻, 북학의 참뜻 조사가 아니라 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박지원이 쓴 서문으로 박제가가 북경에 가서 청나라 문화를 직접 견문하고 돌아와서 쓴 책인 북학의에 붙인 서문이다. 조선이라는 땅에 갇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 선비들의 고루하고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지금 대세 중국 청나라 오랑캐들이지 명나라가 짱이었는데 그런데 명나라는 다시 세울 수가 없네. 좋아, 우리가 명나라 이후를 이어서 우리가 짱이 되는 거야. 오랑캐들 꺼지라 그래. 이딴 소리는 하고 있었더라고. 비판하면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도입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도대체 북학의라는 책은 뭔데요? 조선 정조 때 박제가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의견을 덧붙인 책, 실학사상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오시죠.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으로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해서 구구절절이 엄청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얘네는 꼭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밑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동영이 조금만 있네. 학문의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물어보아야 한다. 어린아이 종일지라도 나보다 한 글자라도 많이 알면 잠시라도 배워야 한다. 학문의 길은 물어보는 거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린아이 종일지라도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라고 해서 불, 치, 하, 문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자신이 남만 못하다고 부끄럽게 여겨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스스로 고루하고 아무 재주 없는 지경에 가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라고 하지 말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딱 이게 조선의 현재 선비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야. 모르면서 물어보지를 않고 왜 아는 척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들떨어진 놈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요순 시절의 순임금은 밭 갈고 씨 뿌리며 그릇 굽고 물고기 잡는 일, 아주 하찮은 일부터 황제가 되기까지 남에게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야, 니들이 순임금보다 낫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젊은 시절에 미천했기 때문에 막일에 많이 익숙했다 라고 했으니 빨간색 체크 어디에? 성현의 말 행적 고사를 인용해서 주장을 강화하는 당대 글쓰기 관습. 얘는 외워두는 거다. 도경이 좀 있네. 공자도 그랬다 라고 이야기. 그 막일 역시 밭 갈고 씨 뿌리고 질그릇 굽고 물고기 잡는 일 따위였을 것이다. 비록 순임금과 공작같이 거룩하고 재능 있는 부리라도 사물에 나아가 기교를 만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도구를 만들려면 시일도 부족하고 지혜도 막히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순임금이 아무리 훌륭해도 밭 갈고 씨 뿌리고 질고리 물고기 잡고 이거를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뭐다? 누구한테 물어서 배웠을 거다. 어디야? 그러므로 순임금과 공자가 성인이 된 이유는 남에게 잘 묻고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테 잘 묻고 잘 배우면 순임금, 공자처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근데 니들 왜 안 물어보냐? 이거지.
학문의 길과 성인의 길. 학문의 길은 배우는 거고요. 묻고 배우는 거고, 성인의 길도 잘 묻고 잘 배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 체크. 뭐라고? 당대의 글쓰기 관습, 훌륭한 사람들의 행적과 고사를 인용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그런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었어.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선비들은 대놓고 어때요? 비판의 대상이죠. 한쪽 모퉁이 땅에 편협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 바른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눈은 중국 사람을 보지 못한 채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직접 경험하거나 본인이 관찰한 것도 아니면서 태어나 늙고 죽을 때까지 국경 안을 떠나본 적이 없다. 중국에 가서 배우고 오지 않는 조선의 선비들 국경 안을 떠나본 적이 없다. 뭐처럼?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 저, 지, 와. 우물안의 개구리. 우물안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좌, 정, 관, 천. 그래서 학은 다리가 길고 까마귀는 검은 것이 각자 자기의 천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물안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는 오직 자기 땅만 의지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다. 난 조선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조선에서만 살래. 이딴 식으로 좁은 학문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좁은 땅에서 태어나 좁은 지시간에 갇혀있는 선비들 편협하다. 얘는 차라리 소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추한 것이 검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선인들의 선비들의 당대의식 뭐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가난한 주제에 나는 검소하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산업공상, 선비, 농부, 공장이, 물건 만드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 사민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있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슬쩍 지나가죠. 당시에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하던 그 시절. 이용후생, 이롭게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게 완전 실학사상을 대표하는 단어죠. 이용후생.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 이롭게 사용하여 삶을 넉넉하게 만든다. 도구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구차해져서 기술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조선의 선비들의 문제점 뭐다? 배우고 물어볼 줄 몰라서 생긴 것이다. 이 정도면 엄청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화왕계가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차 배우고 물어야 한다면 중국을 어떻게 버려두고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중국을 버려두고 배울 수가 없다. 서리법. 그러나 그들, 조선의 선비들은 말하기를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자는 오랑캐, 배우기를 부끄러워해서 중국의 옛 법마저 청나라가 나타났다라고 해도 그 앞에 있던 명나라 것들 1에서부터 10까지 싹 다 지우고 100% 지들 스타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명나라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 놨겠지. 그러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 청나라 애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명나라의 관습 같은 게 남아 있어. 그러면 청나라한테도 뭐 배울 게 있는 거야. 근데 배우질 않는다고. 이렇게. 중국의 옛 법마저 싸잡아 천하고 야만적이라고 여긴다. 저들이 청나라가 진실로 변발을 하고 옷깃을 왼편으로 여기는 오랑캐지만 오케이 걔네들이 오랑캐인 건 인정. 하지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이 3대 이래로 하은주 이래로 중국 역사 시작된 이래로 니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냥 물고 빨고 하던 한, 당, 송, 명의 대륙이 어찌 아니겠는가. 니들이 오랑캐라고 하지만 그 땅은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땅이야.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대 이래로 한당 송명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지금 청나라라고 무조건 배척하고 그러면 돼? 안 되지. 만약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다우면 진실로 당대로선 쇼킹한 얘기죠. 오랑캐라도 나아가 본받아야 한다. 하물며 그 규모는 광대하고 마음 씀씀이는 정교하고 제작은 심원에 우와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어. 문장이 찬란함이 아직 3대 1의 한당 송명의 예법을 보존하고 있음에랴. 지금 청나라가 저 중국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3대 1의 한당 송명의 예법을 보존하고 있다. 옆에다 따라서 어떻게 그들을 배워야 한다. 그들을 배워야 한다. 오랑캐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건 답이 아니다. 바보들아. 우리를 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면은 조선이겠고요. 저들이면은 청이겠지. 진실로 한치도 나은 점이 없다. 조선이 청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럼에도 유독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뽐내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 3대부터 한, 당, 송, 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야 이 바보들아. 그 산천은 비린내와 노린내가 난다고 비방하고 백성은 개나 양이라고 욕하고 그들의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싸잡아 배척해 버리고 있다. 왜?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우리가 중화야. 하지만 작은 중화야. 쟤네들 오랑캐들하고는 급이 달라. 라고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훅 불면 꺼질 주제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본받아 나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야? 정답! 청. 보고 배워야 한다.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안 넘어갈 건데요. 조선의 선비들에 대해 글쓴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대 선비들은 청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만 글쓴이는 청 배워야 한다.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할 청나라를 배척하는 조선의 선비를 다시 배워야 할 청나라를 배척하는 조선의 선비들을 비판하고 있다. 됐습니다. 오른쪽에 뭐 중요한 얘기가 있던가?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 빨간색이네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지배층은 청나라를 멸시하며 배척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이 등장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생각하며 배척했고 글쓴이는 아니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내가 북경에서 돌아오니 재선 박제가가 자신이 지은 북학의 내외 두 편을 보여주었다. 재선은 나보다 먼저 북경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그는 농사 짓고 누에 치고 가축 기르고 성 쌓고 집 짓고 배 수레 만드는 일에서부터 기와 굽고 대나무 자리 짜고 붓과 자를 만드는 일까지 어떻게 사람의 일상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 구현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헤아려 보고 마음으로 비교해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엄청 자세하게 표현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웠다. 박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학문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시험 삼아 책을 한번 펼쳐봤더니 내가 쓴 열하일기와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우와, 완전 내 생각이랑 똑같아. 이러하니 그가 진실로 즐거워하며 내게 보여준 것이고 나도 기분 좋게 사흘을 읽어도 실증나지 않았었던 것이다. 아, 이것 북학의와 열하일기가 비슷한 것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눈으로 본 게 같은 것만은 아니다. 진실로 비 내리는 지붕과 눈 쌓인 처마 아래에서 연구하고 수리 건화하기 등잔 심지 도돌 즈음에 오랜 깊은 밤이 될 때쯤 손뼉 치며 좋아했던 이야기를 한 차례 눈으로 경험한 것뿐이다. 자, 요컨대 이것을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으리니 남들은 정말 믿지 않으리라. 야, 중국에 시골이라고 변방이라고 가봤더니 시장이 우와, 시장이 심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건물이 우와, 온통 금빛으로 간판을 만들어놨어. 우와, 2층 3층 집은 기본이야. 우와, 없는 게 없어 시골 장터에. 이런 이야기. 그런 거 너네 믿지 못하겠지. 믿지 않으니 참으로 화를 낼 것이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나 보지. 화를 내는 성질은 편협한 기질에서 오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 편협해. 믿지 않는 것은 중국의 산천을 헐뜯는 것이다. 세모친 거는 조선 선비들의 편협한 태도다. 비판. 지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내가 말해주면 믿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이런 얘기. 박지원이 본 박제가의 모습 됐고 중요한 건 여기죠. 박제가는 반드시 물어본다. 글쓴이가 이 글 뭐예요? 북학의라고 하는 책의 서문이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오른쪽으로 잠깐 볼까요? 뭐 됐고 오케이 뭐 다 똑같은 내용. 됐어. 다음 페이지. 조금만 하면 우리 한 10분 쉴 수 있어? 당대 선비들의 인식과 태도 이에 대한 비판. 당대 선비들은 소박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한 것이다 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어. 가난한 주제에 아니야, 난 가난하지 않아, 난 검소해, 그딴 소리 한대. 아, 오랑캐들 배울 게 없어. 옛날 중국이 아니야. 우리가 천하의 제일이야. 조선이 천하의 제일이야. 명나라는 없어졌지만 작은 중화, 소중화야. 이딴 소리 하고 있었어. 지금의 중국은 냄새나고 백성들은 천하고 말은 오랑캐야. 하지만 글쓴이는 아니야. 걔네들 3대의 문물과 문화 보존하고 있어. 법이 좋아, 제도가 아름다워. 오랑캐지만 그거 본받아야 돼. 중국 고유의 법과 아름다운 제조마저 싸잡아척하고 있는데 너네 그러면은 안 돼. 중국은 광대해, 마음도 정교해, 제작, 와, 물건 만드는 거 기계가 어마어마해. 문장 기가 막혀. 걔네 사실 글 잘 써.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배워야 돼. 박제가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과 독서문화와 관련해서 아래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박제가예요. 시는 농사를 살피는 관원이옵니다. 모든 논의는 농사를 경영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농사 잘하는 게 나란 일의 근본이다. 나란 일의 근본이 농사 잘 짓는 겁니다. 무술을 강습하거나 문학을 수련하거나 교화, 예악에 대한 일은 감히 언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을 백성들을 편하게 살며 생업을 즐겁게 여기고
개천과 봇도랑을 법에 맞게 하고 집주위를 정리하고 모습과 언사가 깨끗하고 미더우며 그릇과 의복이 견고하고 완전하고 수목이 번성하고 가축이 잘 자라고 남녀가 게으르지 않고 일거리를 잡아서 공장과 장사꾼이 모여들고 도둑이 물러가고 나라와 주막과 뒷간도 수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낚시와 사냥하는 곳에 배도 있고 수레도 있고 아이들은 병을 앓지 않고 늙은이는 노래하고 그를 읊조리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오호! 무슨 얘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나랏일의 근본인 농사가 잘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야. 이것들은 모두 근본, 농사를 두껍게 하고 농사에 힘쓴 후에 나타나는 효과로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스스로 생활을 풍족하게 된 뒤의 일이고 중화하고 위육하는 어디에 있냐? 중화하고 위육하는 것들. 감정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고 절도에 맞게 행동을 하면 스스로 잘 자라게 된다. 성인이 할 일들. 위육하는 것도 대개 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랏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농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박지원과 박재가의 공통된 관심사는 뭐예요? 이용후생. 중국을 배우자. 그래서 풍요롭게 잘 살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 글쓰기에 드러난 관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글쓰기 관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순임금의 고사와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유교경전 인용합니다. 한문 문체를 사용합니다. 당시의 독서문화,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을 인용하려면 그거에 관련된 글을 읽어야겠지. 중국 성현의 글을 읽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죠. 유교경전에 나온 말인데 네가 감히 토를 달어? 이런 느낌. 유교경전의 권위가 확고했었을 것이다. 밑에 나와 있는 독서 문화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 빈칸 채우기 시작!